2024학년도 합격생이 들려주는 고2 선택과목 학습법.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분당 입시 윤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호입니다. 네, 김지현입니다. 상당히 성공적인 인트로였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예비고이 학생들은 더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 따뜻한 게 이제 열이 나서 따뜻해지지. 아, 화나서. 두 개가 다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좀 훈훈해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야기 주제는 예비고이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예비고이 하면은 가장 좀 고민되는 부분이 과목 선택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교학생들이 예비고이가 되기 전인 겨울방학 때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었는지부터 좀 여쭤보고 들어갈게요. 당연히 과학탐구의 내신과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가 다 고민됐었죠. 내신 성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네. 라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에 어떻게 대한 대비할 부분. 것인가? 그럼 내신 성적에 있어서 두 학생 다 공부 되게 잘했는데 어떤 부분이 걱정이었던가요? 누가 뭘 선택했고는 당연할 뿐더러 이만큼의 사람이 이 과목을 선택했다는 게 뜨잖아요. 인원수. 그러면 딱 거기서 계산하는 게 뭡니까? 1등급 학생 수, 2등급 학생 수 계산하는데 한 명? 뭐 4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통합과학 뭐 전교 뭐 10등인데 이러면 3등급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제가 딱 그 친구였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죠. 수현 학생은 어땠어요? 과탐이 나눠지게 되면서 그 인원수가 어쨌든 주는 부담이 저도 제일 컸었던 것 같은데 이미 학교 전체로 했을 때도 제가 그렇게 큰 경쟁력이 없었던 과목이 과학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세분화되면서 인원수도 더 확 줄어들면 어쨌든 4%나 11%그 퍼센테이지는 똑같은데 그 사람 숫자는 너무 적어져 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불안도 되게 컸었고 실제로 2학년 때 내신을 공부를 하면서 또 시험을 치르면서도 그것이 되게 많이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학생은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한 거예요? 저희 둘 다 물리, 화학, 생명 선택했습니다. 세 과목이나 선택했네요. 네. 이렇게 세 과목을 선택 안 하고 두 과목 선택하고 다른 거 쉬운 거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세 과목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원래 필수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확고한 트렌드가 되어버렸어. 그렇게 해서 세 과목을 하는 게 이 세 과목을 하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굳이 세 과목을 했나? 한 과목, 두 과목만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사회로 한 과목을 바꿀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아서 그런 걸 느꼈는데 그때 알았어도 과학 세 과목은 그대로 유지했을 것같습니다. 예비고이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이 세 과목을 공부하는 게 되게 부담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공부하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저는 되게 부담이 많이 됐었고 이 물리, 화학은 어쨌든 예습을 하고 올라오는 친구들도 꽤 있단 말이죠. 그렇죠. 과학고를 준비하거나 영재고를 준비했다가 틀은 거기를 애들이 붙지 있으니까. 못하고 일반고로 오는 친구들은 그런 과학 과목에 대해서는 심화까지 많이 나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 오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제가 경쟁력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공부를 했을 때 더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그래서 크게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냥 미워왔습니다. 그냥 같으면은 뭐 그냥 넘어가면 되죠. 네. 그러면은 지구과학은 왜 빠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구과학이 수능까지 보는 과목이라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구과학이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승현 학생 수학에서도 지구과학을 선택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지구과학을 빼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 학교는 어쨌든 지구가 60명인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적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따기에도 너무 벅차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3학년 때 지구과학을 선택할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요? 네. 물리, 화학, 생명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할 줄 알았었는데 이제 2학년 내신을 치르고 나가면서 마음이 바뀌었던 케이스여가지고 만약에 확고하게 자신이 수능을 지구과학으로 치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 이미 정시로 마음을 정한 학생들일 것 같기 때문에 인원수에 상관없이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건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과학은 다른 과탐 과목들에 비해 개념의 비중이 상당히 큰 과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2학년 때는 공부를 안 하다가 3학년 때 와서 대비를 하는 것보다는 1년 먼저 심지어 그것도 내신이라는 시험을 치르면서 그 개념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구과학 선택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1학년 화학과 생명과학을 좋아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거 두 개는 무조건 선택을 했고 또 수능에서 화학과 생명을 보면 되니까 뭐 지구과학까지 선택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물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또 지구과학보다는 물리가 배워놓으면 나중에 진로랑 더 엮을 곳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종합전형을 생각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을 했네요. 어찌됐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인원수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내신 성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걸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 과학탐구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도 이제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학 말고는 선택 과목에서 인문사회 계열이나 뭐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거나 활동을 한 거는 따로 없었나 봐요.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네. 인문학 특강을 하나씩은 좀 들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가 교과 활동 이외에 통섭형 인재를 원하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듣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내에서 실시하는 인문학 특강으로 그런 부분들을 채우거나 아니면 저희 또 일하 계신 에이스 팀에서 했던 것 중에서 서평 활동이 있거든요. 독서 토론은 진로 분야와 연결이 돼 있었지만 서평은 단일 책을 하나 가지고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예, 얘기해 그렇게 돼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인문학적 소양을 드러낼 수 있는 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학년쯤 되면 분당 지역에서 굉장히 핫한 게 수학 과목이에요. 수학 과목이 기하하고 확률과 통계가 2학년에 들어가느냐 3학년에 들어가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지금 야탑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에서 배우는 과목이 뭐가 있어요? 저희는 확통을 필수적으로 확률과 통계를 하고 이제 필수로? 3학년 때 기하를 배우게 되는 그런 그럼 확률과 통계를 자연계열이랑 인문계열이랑 그냥 한꺼번에 필수로?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걱정이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수학 잘하는 쟤네들이랑 같이 우리를 붙여놓으면 내신에서 좀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두 학생들이 2학년에서 어쨌든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정말로 자연계열이 더 유리하던가요? 통계적으로 접근해봤을 때 어땠었죠? 확률적으로는 이제 이과 친구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거 가지고 문과 친구들이 막 엄청 심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 게 그거 공부하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제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문과 중에서 1등급 받은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2단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면은 지금 2학년 때 수학을 배우는 수학이 몇 과목이었던 거예요? 수학은 4단이었고 그리고 확통이 2단위, 2단위. 네, 그래서 총 6단위. 6단위. 네. 그러면 공부하는데 부담이 되진 않았어요. 자연계열에서는 수학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공부하는데 부담은 없었는지. 단위수에 비해 확통 공부를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큰 부담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죠? 네?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느낀 점. 이거는 근데 제가 확통을 좀 선행을 했었던 그래서 확통을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은 그 수원수2라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확통은 약간
공부를 할 때 좀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공부를 할 때는 뭐 부담을 느낀다 그런 거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시험 기간에만 빡세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다시 수학 공부, 수원수투에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서 딱 그 시험 기간에만 좀 신경이 쓰일 수 있는 과목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확률과 통계를 필수로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논술 논술, 전형에서 어쨌든 확률과 통계가 나오는데 따로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논술을 두 분 다 보셨잖아요. 네. 정말 확률과 통계 수업을 듣는 게 도움이 됐는지. 확률과 통계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아니까 공부하고 가긴 하는데요. 공부할 때도 이제 배웠던 내용이니까 훨씬 도움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고려대학교 면접 준비할 때 확통 개념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때 이 개념이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면접에서. 했었던 기억, 면접 준비할 때 그런 준비할 때. 네, 그런 개념을 한번 본 적도 있었고 실제로 성균관대학교 논술을 볼 때도 경우의 수를 나누는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통 공부를 했다고 이 문제를 무조건 풀 수 있느냐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이런 확통 공부를 했을 때 투자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학생은 선택 과목 3과목을 다 한 거예요? 네. 기하, 미적분, 네.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까지? 근데 이제 3학년 때 올라와서는 기하는 절대평가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하는 부담이 확 줄고 이제 미적은 어쨌든 수능을 봐야 하는 대부분 선택을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내신도 준비하면서 수능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학탐구 공부하는 법? 나만의 비법? 뭐 이런 거? 이런 과학탐구에 대한 부담이 많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거는 효과 맞다. 고이니까 내신 내신 위주로. 이제 1학년 때 그 내신에서 이미 한번 담금질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노하우가 어느 정도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때부터는 이제 공부하기 전에 찾아보는 게 작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를 기출 문제. 내신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그럼 이 쌤이 어떻게 내실 건지를 다 파악한 다음에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공부를 개념과 문제 풀이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아까 도현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선생님의 출제 경향까지도 어쨌든 파악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내신에서는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하나씩 미안한데 2학년 때 배운 과목을 지금 3과목씩을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3과목씩 했던 그 내신에서 배웠던 과목 선택 과목이 3학년 때 수능 과목을 선택하는데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저는 수능 선택 과목 먼저 생각하고 그 2학년 선택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뭐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게 됐겠지만 이제 추가하자면 확실히 도움이 됐다. 2학년 때 배운 됐다. 내용이 3학년 때 수능 공부할 때 도움이 됐다. 저는 이제 내신 때 생명이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시험 범위가 유전 범위였기 때문에 시험지가 거의 유전 킬러 문제로 도배가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힘들었겠다.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수능 때 생명을 선택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질렸구나. 확신을 가진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2학년 때 공부를 안 했던 지구과학에 손을 대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뭐 도움은 어쨌든 이 과목에서 배웠던 개념 자체는 그대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신 시험을 준비하고 수능까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학생이 팁도 얘기해줬고 그 본인들이 어려웠던 부분도 얘기를 해줘서 다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길 바랍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네, 마음이 따뜻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